아카이누는 루피가 사보를 탈환하는 틈을 타 황금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오로성들에게 직통으로 연락하였고 오로성은 곧바로 회신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빨간 머리와 반영룡마저 나타났소. 해군으로서는 더 이상 저들을 막지 못하오 라고 말했고, 세터는 빨간 머리와 반영룡의 목적지는 그곳이었나. 오히려 다행이군. 죽여야 할 녀석들이 다 모였으니 그곳으로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할 걸세. 자네들은 해적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적들을 묶어놓기만 하세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무적의 집단 해군도 무너졌는데 웬만한 지원군으로는 무고한 희생만 늘 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터성은 입을 조심해라 사카즈키, 그리고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게나 우리가 직접 나설 생각이니 라고 말한 이후 통신을 끊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놀라며 신의 기사단 정도가 더 올 줄 알았는데 상층부의 영감들이 직접 움직일 줄이야. 그들의 힘을 알지는 못하지만 대면했을 때 느껴지는 기운만큼은 확실한 강자의 기운이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확성기를 집어든 이후 해군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나 지금 막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출발했다. 해적 녀석들이 이 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내라. 해적이라는 쓰레기들을 절대 용서하지 마라 라고 소리쳤고, 해군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해적들을 용서하지 마라, 지원군이 나타나면 모두 끝난다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사기가 오르게 되며 해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드래곤은 곧바로 전쟁에 참전하며 전원 이 섬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역시 목적은 이뤘다, 이제 도망치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위브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로쿠규는 라하하하, 세계정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지 라고 말하며 도주하려는 해적들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드래곤과 샹크스가 난입한 이후 사보를 무사히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기에 루피 측 해적들은 더 이상 해군본부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고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에 사기가 오른 해군들은 집요하게 해적들을 막아섰고, 아카이누 역시 마지막 의지를 불태우며 다시 전쟁에 참전하였고, 해적이라는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오늘이야말로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날이다 라고 말하며 해군들에게 해적들을 철저히 막아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루피에게 두 차례나 리타이어된 이후였기에 부상이 꽤나 심각했기에 본격적으로 전쟁에 가담하지는 못하였고, 원수로서 후방에서 명령만을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저 마그마 자식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도대체 몇 번을 일어나는 거지 라고 말하였고, 크로코다일은 마치 알라바스타에서 네 녀석을 보는 것 같군 이라고 농담을 하였고, 루피는 멋쩍은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해군본부는 과학병기들을 남김없이 전장에 내보냈고, 세라핌과 파시피스타가 추가적으로 해군본부에 나타나 해적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돌로 변해버렸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여자는 해적 여제 보아 행콕밖에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보아 행콕과 구사해적단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밀지모자 일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본부로 향한 레일리 역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모습을 숨기고 있었고, 행콕을 제외하면 레일리가 해군본부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아 행콕은 루피 도우러 왔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고마워, 역시 너였구나 행콕 이라고 말했고, 행콕은 해벌레하며 헤헤, 루피짱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렛은 뱀공주님 방심하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는 전장, 얼른 루피님과 함께 탈출하지요 라고 말하며 파시피스타를 향해 화살을 쐈고, 행콕은 순식간에 점프하여 파시피스타를 향해 날아간 이후 파시피스타 여러 대를 발로 차서 부숴버린 이후 전쟁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이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고작 칠무에 하나가 난입했다고 해군들이 좌절하는 게 말이 되나? 이 와중에 돌로 변한 녀석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라고 소리치며 평소에는 여자를 밝히는 로쿠규였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공과 사가 확실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아 행콕은 나무인간 로쿠규 참으로 매력없는 남자로구나. 아직 멀쩡한 해군 대장이 설쳐되면 해적들이 도주하는 건 무리겠지. 네 녀석은 내가 맡겠다 라고 말한 이후 로쿠규에게 달려들었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당찬 언니구만 그래. 하지만 니년의 실력으로는 나에게 닿을 수조차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보아 행콕을 공격하였고, 보아 행콕과 로쿠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사보가 갈링에게 패배한 이후 사보가 세계정부에 붙잡히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루피 에이스를 필두로 한 밀지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 혁명군은 사보를 탈환하며 해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해군본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도플라밍고, 버기, 드래곤은 해군이 제2의 정상결전에 집중하는 사이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하였고 곧바로 해군본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아카이누, 키자루, 아오키지, 스모커, 코비를 쓰러뜨리며 맹활약을 하였고, 결국 루피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형 사보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샹크스와 드래곤이 나타난 이후 해군 측에서는 오로성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하여 세라핌을 포함한 과학병기 여러 대를 추가적으로 전장에 투입하였고,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디치에게 샹크스를 막아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와 세라핌 디치는 곧바로 샹크스를 습격하였고, 샹크스는 다들 나와는 연이 있는 얼굴들이구만. 그건 그렇고 대단하군 닥터 베가펑크. 세라핌은 당연히 한 구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동일 세라핌이 여러 구가 있다니 말이야. 매의 눈과 검은 수염이 여러 명이라면 그건 반칙이 아닌가. 하지만 그건 그들이 진짜였을 때지. 저런 고철덩어리들로는 그들을 흉내낼 수 없다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세라핌 티치를 박살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세라핌 티치는 고작 한 방만에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들은 당황하며 루나리아족의 특성이 가미된 세라핌일 텐데 등에 불꽃이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한 방만에 박살내버린 거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절망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세라핌 티치를 박살낸 이후 안정적인 자세로 땅에 착지하였고, 샹크스는 세라핌 미호크를 바라보며 이 녀석을 보고 있으니 매의 눈과 보냈던 치열했던 그날들이 떠오르는군 이라고 말한 이후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며 세라핌 미호크를 박살낼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전장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고 전세를 지켜보고 있던 미호크가 나타났고, 그 녀석은 나에게 양보하지 그래 빨간머리. 개인적으로 나의 클론이 너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싶진 않아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웃으며 하하하 그거 참 이상한 고집이군. 뭐 문제될 것도 없으니 너에게 맡겨두겠다. 빨리 처리하고 이 섬을 떠나자고. 우리조차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몰려올 거제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인상을 구기며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냐. 이곳에 모인 전력들조차 감당하지 못할 폭풍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하며 샹크스가 계속하여 이 섬에서 빠르게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친구, 세상에는 이름을 떨치지 않은 강자들이 많은 법이야 라고 말하며 돌아섰고, 미호크는 샹크스가 허튼 소리를 할 남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선은 샹크스의 말대로 빨리 해군본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미호크는 샹크스에게 자신이 세라핌 미호크를 상대하겠다고 한 이후 세라핌 미호크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크에게 샹크스를 쓰러뜨리라는 명령이 입력되어 있었기에 세라핌 미호크는 샹크스를 쫓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미호크는 네 상대는 나라고. 고집불통인 건 나와 똑같군 이라고 말한 이후 코웃음을 친 이후 빠른 속도로 세라핌 미호크에게 접근하여 흑도 이자요위를 사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크는 이를 쳐내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이런 꽤나 자존심 상하는군. 빨간머리 저 녀석은 단 한 방만에 세라핌 티치를 보내버렸는데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었고, 세라핌 미호크는 살기를 감지하며 미호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세라핌 미호크는 급하게 이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미호크의 수준으로는 미호크의 일격을 막아낼 수 없었고, 세라핌 미호크는 그대로 반토막이 나며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렇기에 겉모습을 흉내낸 세라핌이라고 할지라도 가짜와 진짜는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래곤은 우라노스 탈취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이후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해군본부에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인원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과학병기들을 제거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과학병기 중에서도 단연코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세라핌들을 바라보며 닥터 베가펑크 정말 대단한 물건을 만들었어. 저들 개개인이 혁명군의 간부 수준이니 말이야. 하지만 아깝지만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선 저 물건들을 모두 박살내버려야겠지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날씨를 흐리게 만들었고, 해군본부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세라핌들을 차례차례 박살내기 시작하였고, 세라핌과 대치 중이던
중이던 신흰수염 해적단의 각본대 대장 바르톨로메오 모리아 징베는 드래곤을 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루피 군의 아버지,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소문으로만 들었던 남자인데 과연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웃으며 키시시시 몽키리 가문의 괴물이 아닌 녀석은 없더군. 저 녀석이 왔으니 고철덩어리들은 다 끝났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모리아는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서 드래곤과 잠시 대치했으며 드래곤과 미호크의 대결을 지켜보았기에 드래곤의 강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래곤이 해군의 과학병기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었고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세라핌을 위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라핌들은 반격에 나섰고 세라핌 도플라밍고는 드래곤을 향해 펀치를 날렸으나 드래곤은 세라핌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한 손으로 막아선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표기를 둘렀고 마치 거푸의 블루홀과 유사한 자세를 잡으며 곧바로 세라핌 도플라밍고를 땅에 처박아 버렸고 세라핌 도플라밍고는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드래곤은 폐양색 표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세라핌 모리아의 얼굴을 뚫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모리아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뭔가 기분이 나쁘구만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래곤의 앞에 세라핌 행콕이 나타났고 세라핌 행콕은 애교를 부리며 드래곤을 돌로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참고로 세라핌 행콕은 메르메르 열매를 먹었으며 세라핌 행콕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귀엽다는 생각만 하여도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전투에 돌입한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지며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캐릭터이기에 세라핌 행콕의 애교에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드래곤은 돌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번개를 사용하여 세라핌 행콕을 불태워버린 이후 폐양색 패기를 마치 가시처럼 방출시키며 세라핌 행콕을 개박살내는데 성공하며 순식간에 3개의 세라핌을 박살내는데 성공합니다. 쿠마는 홍고우를 치료해준 이후 제2의 정상교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쿠마와 혁명군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쿠마에게 또다시 잡혀가기 위해서 면목이 없구나 라고 말했고 쿠마는 신경쓰지 마라 드래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본이라면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았다. 현재 닥터 베가펑크와 함께 혁명군의 본거지에 있지. 네가 완전히 혁명군으로 귀속하여도 더 이상 세계 정부에서는 널 구속하지 못한다네 라고 말했고 쿠마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그런가 고맙다 드래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 따윈 없지 라고 말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며 최대한 많은 수의 해적들을 대피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을 주체로 한 클론병인 파시피스타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과거 베가펑크와의 계약을 떠올리며 파시피스타 평화주의자라는 이름을 가진 병기 좋은 곳에 사용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의 파시피스타는 그저 정부의 개에 불과하군. 이래서는 저들이 탄생한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며 파시피스타들이 초기 제작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곧바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파시피스타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우르스스 쇼크를 사용하여 파시피스타 세구를 그대로 박살내버렸고 해군본부 중장 도베르만 바스티유는 폭군 쿠마가 풀려났다. 이제 저 녀석은 세계 정부의 적. 그 녀석을 죽여도 상관없다 라고 소리쳤고 무수히 많은 해군들이 일제히 쿠마를 향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 발바닥을 소환한 이후 순식간에 해군들 여럿을 날려버렸고 폭군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행콕은 루피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 정상교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구사해적단을 이끌고 신해군본부로 향하였고 전쟁 막바지에 신해군본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콕은 제2의 정상교전에 난입한 이후 빠르게 전장을 휘젓기 시작했으나 위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로쿠규가 이를 막아섰고 행콕과 로쿠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콕은 로쿠규의 몸에 있는 상처들을 보며 누군가와 한바탕 한 모양이군. 이미 저 남자의 체력은 바닥 이라고 생각하며 빠른 속도로 로쿠규에게 접근하여 로쿠규의 얼굴을 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팔을 치켜 세우며 이를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행콕의 메르메르 열매의 능력으로 인하여 로쿠규의 팔이 일부 석화되어 버렸고 행콕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로쿠규의 복부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석화 상태를 완전히 해제한 이후 행콕의 멱살을 붙잡은 뒤 행콕을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렸고 이후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행콕을 포박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고작 칠무의 따위에게 당하면 해군본부 대장으로서 체면이 서질 않는다고. 니년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거냐. 지쳐있다고 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나 라고 말하며 해군본부 대장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지친 몸으로도 행콕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행콕의 머리를 그대로 뚫어버리려 하였고 행콕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놓입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를 막아주기 위하여 로쿠규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루피와 로쿠규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기에 루피조차 행콕을 구하러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로쿠규의 촉수를 잘라버리는데 성공했고 숙녀를 거칠게 다루면 쓰나 라고 말합니다. 사보는 로쿠규와 행콕의 대결에 난입하여 로쿠규가 행콕을 죽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행콕에게 빠져있어라, 이 녀석은 내가 막겠다 라고 말했고, 행콕은 루피를 제외한 남자의 명령은 듣지 않으나 사보는 루피의 형이었기에 루피의 형님이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며 사보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사보를 바라보며 혁명군의 2인자 결국 풀려났군. 하지만 아직 이곳은 해군본부. 네 녀석이 풀려났다고 한들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갈 순 없을 테다. 만약 내가 네 녀석을 죽인다면 사카즈키 씨가 칭찬을 해주겠지 라고 말하며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거목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자신의 양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어주지 라고 말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로쿠규에게 접근하였고, 사보는 용조곤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앞면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촉수를 사용하여 사보의 공격을 저지하려 했으나 사보의 공격이 조금 더 빨랐고 사보의 공격은 로쿠규의 얼굴에 적중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용의 숨결을 사용하여 거목으로 변한 로쿠규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로쿠규는 변신이 풀려나게 되며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며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사보는 로쿠규가 이 정도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기에 로쿠규가 쓰러진 틈을 놓치지 않고 로쿠규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류오를 사용하여 로쿠규의 내장에 충격을 주는데 성공하였고, 로쿠규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사보는 로쿠규가 피를 토하며 날아가자 로쿠규가 쓰러졌다고 판단한 이후 철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덩쿨을 사용하여 사보의 양다리를 붙잡았고 사보는 잠시 행동 제약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치 숲의 화신처럼 변하였고, 이 폼은 로쿠규가 그간 선보였던 어떠한 폼보다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매우 분노한 표정으로 사보를 향하여 거대한 손을 내리쳤고, 사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이 감정의 영향을 받는 건가? 특이한 경우군 이라고 말하며 로쿠규가 매우 분노한 상태였기에 이제껏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변신을 푼 이후 채를 사용하여 사보에게 접근한 이후 뒤돌려차기를 사용하여 사보의 복부를 차버렸고, 사보는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멀리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공격의 위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 사보는 로쿠규의 공격을 버텨낸 이후 순식간에 로쿠규에게 접근하여 용의 기운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안면을 정확히 강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웃으며 걸려들었구만, 끝이다 사보 라고 소리치며 파리지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보를 포박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전신이 풀에 묶이게 되었고 사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풀을 풀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아카이누가 날아오고 있었고 아카이누는 명구를 사용하여 사보의 배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루피는 과거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가 에이스를 죽였던 것을 떠올리며 급하게 아카이누를 막아서기 위하여 사보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가 나타나 매우 지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루피의 발을 얼려버렸고 루피는 사보를 구하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얼음 녀석 분명 쓰러뜨렸을 텐데 라고 말하는 아오키지는 숨을 헐떡이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주먹이 사보의 몸을 그대로 뚫어버리기 직전까지 갔고 드래곤은 급하게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진격을 막아서려 하였으나 고작 태풍 따위로 아카이누를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루피는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나타나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쳐내는 데 성공하였고 불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풀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로쿠규의 작전은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고 에이스는 위기의 순간 사보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고맙다 에이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형제잖냐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불주먹 그래 네 녀석 역시 제거 대상이다. 이 자리에서 형제 모두 반드시 죽여주지 라고 말하였고 에이스는 잠깐만 이 녀석을 막아서면 된다. 내가 아카이누를 묶어놓지 못한다면 누가 죽어버릴지 몰라. 모두가 탈출할 때까지 이 녀석을 묶어두고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난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잠시 동안 아카이누를 묶어둔 이후 모두가 해군본부에서 벗어날 무렵 자신도 도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마주한 이후 해군 원수 아카이누 벌써 몇 차례나 쓰러졌을 텐데 저 녀석이 해적을 말살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가 사보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와 맞먹는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아카이누가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카이누의 압도적인 실력도 있으나 아카이누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보며 또 목적을 이루고 후퇴하는 건가 정말 쓰레기 집단이 따로 없군 이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도발하나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 이후 냉정함을 찾게 되었기에 아카이누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웃으며 그래 니놈 말대로 목적은 이루었다.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이유 따윈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전원 이곳을 떠나가라. 이건 선장의 명령이다 라고 말했고 신흰수염 해적단은 빠르게 섬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에이스가 아카이누의 도발에 걸려들지 않고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퇴각 명령을 내리자 아카이누는 유성화산을 사용하여 해적들의 테러를 없애버린과 동시에 도주하는 해적들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유성화산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유성화산을 시전하는데 실패하며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자신과 아카이누만을 불 속에 가둬놓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성가시다는 표정을 지으며 불주먹 기어코 죽음을 제차하는군 이라고 말하며 우선은 에이스를 확실히 처리한 이후 나머지 해적을 쫓으리라 생각합니다. 킹은 마르코와의 대결 이후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당하는 약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자신들이 와노쿠니 여개인 사건 이후 해군에 붙잡히게 되었고 현재 해군의 병기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 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킹은 곧바로 카이도우를 구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에게 빠른 속도로 날아갔고 카이도우는 조로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정신을 잃으며 쓰러진 채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킹은 카이도우에게 카이도우씨 정신 차려보십시오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카이도우를 깨우려 하였으나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은 약효가 워낙 강했기에 카이도우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킹은 어째서 자신만 의식을 차릴 수 있었는지 곰곰이 고민하였고 자신이 루나리아족이기에 베가펑크의 약물에 저항할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루나리아족은 신체 능력 하나만큼은 최고인 종족이며 온갖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종족이기에 약물에 대한 저항도 강한 종족이기에 베가펑크의 약물조차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킹은 자신의 혈청을 카이도우에게 주입하였고 곧이어 잭과 킨에게도 혈청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잭과 킨은 정신력과 패기가 약했기에 루나리아족의 혈청을 주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가펑크의 약물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이도우는 정신력과 패기가 워낙 강한 인물이기에 킹의 혈청을 주입받은 이후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킹 지금 무슨 상황이냐 라고 물었고 킹은 와노쿠니에서 밀지모자 일당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으로 호송되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그래 밀지모자에게 패배했었지 결국 네 녀석이 기다리던 조이보이가 나타났구나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킹 역시 웃으며 당신을 쓰러뜨린 남자가 나타날 줄은 몰랐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킹은 말을 이어가며 임펠다운에 투옥당한 이후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하여 저희의 인격을 통제한 이후 밀지모자 일당과의 전쟁에 우리를 투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루나리아족이기에 약효를 이겨냈고 저희 혈청을 투여하니 카이도우 씨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잭과 키는 저희 혈청을 투여받은 이후에도 저 상태고요 라고 말하였고 카이도우는 대충 상황은 알겠군. 해군 녀석들 감히 나를 꼭두각시로 사용하다니 라고 말하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어이 킹 쓰러진 링링에게도 너의 혈청을 투여해라. 저 할망구라면 반드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테야 라고 말했고 킹은 분부대로 라고 말한 이후 카이도우와 함께 빅맘에게 날아갑니다.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묶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바라보며 아카이누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 네 녀석만큼은 용서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하며 매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에이스의 작전이었고 에이스는 흰수염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잘 알았기에 흰수염을 죽이는데 이바지한 아카이누에게 악감정이 있긴 하였으나 만약 여기서 자신이 사망하거나 루피가 사망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오지 못하게 된다면 흰수염의 희생이 물거품이 됨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에이스는 흥분한 척하며 아카이누가 자신만을 노리게 한 이후 신흰수염 해적단을 포함한 해적들이 모두 해군 본부에서 탈출한 이후 자신도 함께 탈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의 작전에 걸려들었고 에이스가 아버지의 원수를 두며 매우 흥분한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확실히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간 명구를 날립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과거 정상결전과는 달리 에이스는 아카이누를 상대로 대등한 모습을 보였고 아카이누의 마그마조차 에이스의 불을 태우지 못합니다.
한편 루피나 아카이누와 대치 중인 에이스를 보며 무언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스를 도우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루피를 가로막으며 밀짚모자, 네가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요이. 아까 에이스가 나에게 잠시 아카이누를 묶어놓은 이후 곧바로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요이 라고 말하며 마르코는 이미 에이스의 작전을 알았기에 루피가 에이스를 도우러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에이스를 믿었기에 더는 에이스를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전장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에이스는 해적들이 무사히 해군본부를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미끼를 자처하며 아카이누와 대립하게 되었고, 아카이누와 에이스는 모두 시간이 촉박했기에 두 캐릭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폭발시키며 치열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아카이누는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견신 홍련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그대로 집어삼키려 하였으나 에이스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높게 튀어오른 이후 염제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주변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대분화를 사용하여 공중에 떠있는 에이스를 그대로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아카이누의 대분화를 피해냈고, 아카이누의 대분화는 공중에서 폭발하며 마치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해군본부 주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적과 해군들은 마치 세계의 종말을 보는 것 같잖아, 주변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어 라고 소리칩니다. 에이스는 아카이누의 대분화를 피해낸 이후 아카이누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폐황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아카이누에게 닿지 않는 공격을 적중하였고, 아카이누는 얼굴이 짓눌리며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필살기인 폐황 천하 병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T7을 마무리 지었을 때 정도의 위력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화신 포룡포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나 아카이누 역시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기에 만전 상태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충돌로 인하여 섬의 일부가 그대로 불타버렸고, 아카이누와 에이스는 지친 기색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해적들이 거의 다 탈출해감을 파악했고 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에이스는 처음부터 시간을 끌 생각뿐이었다는 것을 파악하며 불주먹 가짜는 계략을 이라고 소리쳤고, 에이스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거프와 센고쿠는 제2의 정상결전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해군과 해적 모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전쟁을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군을 지킨다는 목적도 있었으나 루피와 드래곤, 에이스 등이 세계 정부의 지원군에게 당하는 꼴을 볼 수는 없었기에 자신이 직접 전쟁을 끝내며 이들을 대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프와 센고쿠는 오로성보다 먼저 해군본부에 도착하였고, 해군들은 거프의 군함이 나타나자 영웅 거프 중장님이다, 센고쿠 전 원수님도 계신다, 세계정부에서 말한 지원군이 저 두 분인가 라고 소리치며 거프와 센고쿠가 등장하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피며 후 성가신적들이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훗훗훗훗 센고쿠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웅 거프는 차마 자신의 혈육을 공격할 수는 없을 텐데 저들이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바로 군함에서 뛰어내린 이후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춰라, 이 이상 전쟁이 지속되면 해군은 괴멸할 테지, 해적을 말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지키는 건 역시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해군은 미래를 지키는 집단이기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 역시 거프의 말에 거들며 은퇴한 노병 2명이 할 말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의 명령에 따라다오, 해군이 추적을 멈추면 해적들 또한 더 이상 응전하지 않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 사카즈키 원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지만 거프 중장과 센고쿠 전 원수님의 말 역시 일리가 있어 젠장 불주먹 녀석의 불기둥 때문에 사카즈키 원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라고 말하며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짓습니다. 거프와 센고쿠가 나타난 이후 해군의 추격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었고, 해적들은 그 틈을 타 다시 선박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흰수염 해적단, 혁명군, 크로스길드, 각 해적단의 산하해적단은 일제히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다행히 늦진 않은 모양이군, 이제 우리만 철수하면 돼요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바라봤고, 샹크스는 아직 섬에 남아있는 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샹크스, 미호크, 드래곤, 사보, 쿠마, 마르코, 에이스,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징베,
9대만이 해군본부에 남아있었고 이들은 모두 자력으로 섬에서 탈출이 가능한 강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아카이누와 혈투를 치르고 있는 에이스에게 에이스 이제 우리만 남았다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아카이누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집요하게 에이스를 쫓아왔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일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 해군을 배신한 녀석이 이곳에는 무슨 낯짝으로 왔나 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아니 아카이누라고 불러야 하나 해군 아니 세계정부는 정의가 아니라네 자네도 분명 알고 있지 않나 라고 말한 뒤 아카이누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루피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웃으며 불주먹 루피를 항상 지켜줬다지 자네는 나의 은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샹크스, 미호크, 드래곤, 사보, 쿠마, 마르코, 에이스,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징베는 일제히 해역으로 향했고 이들은 사보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며 성공적으로 목적을 이루며 해군본부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기까지 1분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아카이누는 에이스와의 대결 이후 해적들이 모두 해군본부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것을 목격했고 해적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아카이누에게 다가와 사카즈키 자네의 마음은 잘 알겠다만 무리하게 해적을 쫓게 되면 해군 역시 무사할 수는 없다네 해군이 이곳에서 괴멸된다면 정의는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한다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진격을 막아섰고 센고쿠 역시 거프의 말이 맞다 사카즈키 해적들을 말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 입은 해군들을 치료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현재 세계정부에서 지원군이 오고 있는 상태 신의 기사단을 포함한 사이퍼볼 또한 추가적인 과학병기가 오고 있어 그리고 상층부의 영감들 또한 직접 행차할 예정이요 그러니 해적을 추격하지 않을 이유 따윈 없소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센고쿠는 더 이상 아카이누를 막아설 명분이 없었으며 직책상 아카이누를 막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들 대부분이 선박에 탑승한 채로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아오키지에게 쿠잔 얼려버려라 라고 말했고 쿠잔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본부 주변의 모든 해역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다가 얼어버리며 선박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스쿼드는 젠장 또 저 녀석이다 아오키지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얼음을 밟고 진격해라 우선 목표는 선박을 박살내는 것 전원 해적들을 놓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르는 미치도록 끈질긴 녀석이군 저 녀석의 광기는 나조차 질릴 정도라고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끈기는 조로조차 질릴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써니오에서 내린 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군 이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진격해오는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사보의 탈환을 기점으로 1, 2차전을 나눴을 때 1차전에서 이미 쓰러진 이들은 대부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1차전에서 승리한 이들이 뒤섞여 2차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2차전이 시작된 이후 쿠로오마 중장을 필두로 한 해군들은 계속하여 해적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추가적으로 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파시피스타 해군 전원 해적 녀석들의 선박을 노려라 도주할 수단을 차단하면 녀석들은 도관에 든 쥐신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시피스타는 일제히 선박을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르톨로메오가 나타나 베리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우전드 써니오를 막아선 이후 루피 선배의 배는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역시 듬직한 녀석이군 빛을 졌다 라고 말한 이후 삼도류 도깨비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파시피스타 세대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소문 특제 식물탄을 사용하여 파시피스타 한 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하하 캡틴 우솝 등장이다 라고 소리쳤고 이를 본 신흰수염 해적단과 혁명군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은 우리도 질 수 없지 라고 소리치며 격렬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밀지모자 일당 성가신 녀석들이군 저 녀석들이 이번 전쟁에 키를 쥐고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우솝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쿠로오마 중장은 우솝의 안면을 강타하려 하였고 우솝은 차마 쿠로오마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하며 뭐야 해군본부 중장? 이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나타나 꽃꽃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쿠로오마 중장을 붙잡는 데 성공했고 나미가 나타나 제우스를 사용하여 쿠로오마 중장을 그대로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본부 소장 히나가 나타나 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에서 깨어난 프린스 그리스가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빈마저 제압하였고 밀지모자 일당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쌍디가 곧바로 이들을 구해내려 하였으나 그 순간 키자루가 나타나 쌍디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고, 키자루는 아까의 빛이라고 검은 다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젠장, 여기서 대장이라니, 내가 어서 가지 않으면 나미짱과 로빈짱이 위험한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원군이 나타났고 야마토는 4명 8기를 사용하여 프린스 글스를 날려버렸고, 벤베크맨이 나타나 히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커다일이 나타나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쿠로마를 베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지키고 싶은 건 확실히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2차전이 시작된 이후 코비와 스모커는 정신을 차렸고, 코비는 루피는 역시 대단하네요. 저와 당신, 아카이누에 이어 대장들마저 이기다니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적에 대한 감상을 할 여유 따윈 없다 라고 말한 이후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체를 연기로 바꾼 이후 곧바로 루피를 추적하러 나섰고, 코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에 부상자들을 수습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스모커는 빠른 속도로 전장에 복귀했고, 해적들은 일제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스모커 중장이다, 밀짚 모자와 호각으로 겨뤘던 남자인데 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스모커는 단 한 녀석도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한 이후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적 수백 명을 붙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 루피에게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이 나타나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스모커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스모커는 해루석 지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대단한 부성의군 드래곤 로그타운에서부터 위기의 상황에 나타나 항상 밀짚모자를 감싸는군 이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자식은 부모의 전부라네, 자네도 언젠간 자식을 낳게 되면 이해할 테지 라고 말하며 웃었고, 스모커는 뭉게뭉게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드래곤에게 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자네와 승부를 내고 싶다만 오늘은 날이 아닐세, 뭉게뭉게 열매는 하늘의 일부, 나와 자네는 상성상 내가 유리하지 라고 말한 이후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스모커를 멀리 날려버렸고, 드래곤의 말대로 연기 역시 하늘과 기상의 일부였기에 드래곤의 능력에 저항하기 더욱 힘들었고, 결국 스모커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자가 지쳐있기에 가능했다, 만약 온전한 상태였다면 나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겠지, 이스트블루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었군 이라고 말하며 스모커가 루피와의 대결 이후 지친 상태였기에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멀리 날아가며 담배를 피며 패기 수련이 이래서 중요한 거군 이라고 말합니다. 킹이 루나리아족의 특성 덕분에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물의 약효를 이겨내며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킹의 혈청을 먹고 카이도우마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후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킹의 혈청을 먹였고 빅맘마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냐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빅맘에게 킹에게 들은 정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빅맘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빅맘은 긴장이 풀리게 되며 급심한 공복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식타마리를 앓고 있었기에 공복에 시달리자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로 식타마리인가, 뭐 어차피 해군 녀석들을 모두 죽이려 했는데 링링이 난폭해져도 상관없지 라고 말한 이후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빅맘과 카이도우가 해군본부에 나타나게 되며 큰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우는 해군들을 닥치는 대로 물리치며 섬을 가라앉힐 지경으로 공격을 난사하였고, 브랑류는 아카이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약물 따위로 저런 괴물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욕심인가 라고 말하며 드래곤과 샹크스가 나타난 데에 이어 카이도우와 빅맘마저 인격을 되찾으며 크나큰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카이도는 빅맘을 부활시킨 이후 쓰러진 티치를 바라봤고 예전에 흰수염 영감 쪽에 있던 녀석인가 라고 말했고, 킹은 마샬 디 티치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카이도와 빅맘이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 불과 어둠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루피가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며 티치가 사왕에 오르며 이름을 떨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에 카이도우와 빅맘은 티치를 잘 알지 못했으며 티치가 사왕급 실력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킹에게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킹 네 녀석의 혈청을 저 녀석에게 먹여봐라. 만약 정신을 차린다면 꽤나 쓸만한 녀석이겠지 라고 말하였고, 킹은 카이도우의 명령을 들으며 곧바로 티치에게 날아간 이후 자신의 혈청을 주입하였고, 이윽고 티치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를 보며 우로로로로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었나 보군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카이도우와 빅맘 거기다가 뭐냐고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은 이라고 소리쳤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전투에 돌입하며 운명이 된다면 살아남아봐라. 흰수염 영감과는 연이 있기에 네 녀석을 살려줬다 라고 말하며 티치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한 이후 운명이 자신을 살렸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며 폰다를 도모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샹크스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샹크스는 티치 네 녀석의 운명도 호락호락하지 않은가 보군. 하지만 로저 선장님, 아니 세계가 기다리는 인물은 네가 아니야. 만약 허튼 행동을 하려 한다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티치가 만약 루피를 방해하거나 세계의 운명을 거스르려 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티치를 막아서겠다고 말합니다. 크로마 중장을 포함한 해군이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추가적으로 파시피스타 여러 대가 전장에 투입되었고, 이들은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조로는 저 녀석들 끝이 없는군. 도대체 파시피스타는 몇 구나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끝없이 나타나는 파시피스타를 보며 질린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불평할 시간에 한 놈이라도 더 쓰러뜨리라고 라고 말하며 지친 기색을 드러내긴 하나 계속하여 해군들을 소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묶어놓는 데 성공한 에이스가 나타나며 얼음은 내가 녹여주마. 저는 배에 다시 탑승해라. 여기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고. 세계정부의 원군이 도착하기 직전이다 라고 소리쳤고, 해적들은 곧바로 전투를 중단하며 배에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군들은 놓칠 리가 없지 않냐 라고 소리치며 끈질기게 해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등장하여 어느정도 체력을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해군들은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해적왕 몽키디 루피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들 대부분을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해적들 대다수는 무사히 배에 탑승하며 마침내 해군본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들과 함께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카이도우가 날아와 4명 8개를 사용하여 루피를 가로막았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루피는 카이도우가 인격을 되찾으며 자신을 공격하자 카이도 인격을 되찾은 건가?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 밀짚모자 오랜만이군. 기어코 해적왕이 된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이시시시 해낼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킹은 이를 보며 저것이 니카 루나리아족이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가 실존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루피의 머리를 찍어버리려 하였으나 루피는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여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 나를 막을 셈이냐? 해군까지 벅찬데 이 녀석까지 상대할 시간은 없다고 라고 조금은 불만인 듯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웃으며 그래 해군이 먼저지. 여전히 건방진 녀석이라 안심했다. 밀짚모자 내게 말했지. 이 녀석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그 어떠한 세상보다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어쩌면 해적들이 기다려왔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하며 카이도우답지 않은 심오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적의가 없음을 파악하며 기어 피프스를 해제하였고, 카이도우는 나는 흰수염 영감이나 로저처럼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다. 나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의 초석이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길 원했던 원피스를 남긴 녀석의 운명을 이루는 초입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닐까 라고 물었고, 루피는 카이도우가 자신을 도우며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말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네가 꾸는 꿈의 끝을 남에게 묻지마. 너의 꿈의 끝은 네가 정하는 거야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 여전히 건방진 녀석이군. 가라 밀짚모자. 이 녀석이 로저와 흰수염 영감이 기다리는 남자가 맞다면 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해군들을 막아주는 사이 해군본부에서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이후 곧바로 써니호에 탑승하였고,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벗어나려 합니다. 빅맘은 인격을 되찾은 이후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가 헤블리 파이어를 사용하며 에이스를 공격하였고,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빅맘은 맘마 와노쿠니에서의 복수를 해주마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복수는 다음에 해라 빅맘 이라고 말했고, 빅맘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맘마 누군가 강력한 녀석들이 오고 있군 이라고 말하며 오로성이 해군본부에 오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에게 어이 로저의 아들 밀짚모자가 원피스를 찾았다지 원피스는 진짜로 있었나?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그래 하지만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른다. 오직 밀짚모자 일당만이 알고 있다고 라고 말했고, 빅맘은 밀짚모자 녀석 비밀이 많은 남자군. 형제에게조차 보물의 정체를 말하지 않다니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말을 이어가며 온 세계의 온갖 인종이 가족이 되어 같은 눈높이에서 식탁에 둘러앉는 것, 하지만 천룡인과 세계정부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세계정부를 필연적으로 박살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로저와 록스조차 이루지 못했지.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밀짚모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루피의 생각은 모르지만 루피라면 반드시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지 라고 말했고, 빅맘은 그렇다면 우선 이곳에서 탈출해야겠군. 이곳은 나와 카이도가 막아주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시간이 없었기에 빅맘 너의 꿈은 반드시 이뤄주지. 그것 하나만은 약속하마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에게 전성기 시절 로저를 보며 로저 네 놈을 떠오르게 하는군. 모든 해적이 꿈꿔왔던 순간이 조만간 올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가 루피 측으로 돌아서게 되며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해적들 대다수는 안전하게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드래곤은 무언가 오고 있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날씨가 변하는 것을 보며 강력한 존재들이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리폰을 꺼내들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루피, 조로, 쌍디 역시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반대편 해역에서 선박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선박은 이제껏 등장한 해군의 어떠한 군함보다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인수염 해적단의 산하해적단과 밀짚모자 일당의 산하해적단, 혁명군은 일제히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군함을 향하여 포격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탄이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스쿼드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뭐냐 저 알 수 없는 선박은 우리가 쏜 포탄이 모두 사라져버렸어 라고 말했고, 돈사이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이라고 말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마법진과 같은 것이 5개가 생겨났고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나오며 밀짚모자 일당 측의 인물 대다수가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폐양색 패기는 아닌데 어떻게 타인을 기절시킨 거지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가 아닌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자신들의 아군을 모조리 기절시켰다고 말하며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 문양은 결국 나타났는가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오로성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역시 해군에게는 무리였는가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성은 마치 900년 전이 생각나는군. 우리가 모두 나섰던 전쟁은 그때밖에 없으니 라고 말했고, 피터성은 그때와 비하면 애송이들이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했고, 세턴성은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나름 황제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즐비하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쓰레기 녀석들을 청소할 뿐이다. 긴장할 가치도 없는 녀석들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쪽 아군들은 오로성의 패기와 기운에 압도되며 전원자절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도착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저 영감들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는데 고작 느껴지는 아우라 때문에 좌절하다니 그건 진정한 해적이 아니야 라고 말한 뒤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동시에 오로성을 공격합니다. 루피는 오로성이 등장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세턴성은 해방의 드럼인가 언제 들어도 기분 나쁜 소음이군 이라고 말했고, 워큐리성은 그저 체이고 체인 애송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이토록 위협하는 인자가 되었다니 그 점만큼은 칭찬해주도록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오로성들을 동시에 공격하려 하였으나 오로성들은 일제히 손을 앞으로 뻗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튕겨져 날아가며 그대로 배에 떨어졌고, 조로는 칼을 뽑아들며 심상치 않은 영감들이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 역시 검은 불꽃을 피우며 마지막 보스들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이도우와 빅맘이 날아왔고, 카이도우는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하였고, 빅맘 역시 헤블리 봉봉을 사용하여 오로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이를 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우는 만족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우로로로로 대계의 정점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이 밀짚모자, 이 녀석들은 우리가 맡아주마. 네가 정말 세상이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라면 나에게도 보여다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카이도우, 와노쿠니에서의 악행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선은 고맙다. 이 빚은 잊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빠르게 해역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를 저으며 사우전드 소니오를 포함한 해적들의 배는 점점 해군본부에서 멀어져 갑니다. 레일리는 구사해적단과 함께 해군본부로 왔으나 굳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하며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등장한 이후 루피와 에이스가 큰 위기를 맞이했음을 확인했고, 레일리는 자신이 전쟁에 참전하여 루피와 에이스를 포함한 이들을 무사히 해군본부에서 탈출시키려 합니다. 한편 카이도우와 빅맘이 오로성을 막아선 이후 카이도우는 곧바로 화령대고 모드를 사용하며 오로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보로브레스를 사용합니다.